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저번에 딥러닝 앞에 부분은 사실 별거 없죠. 컨볼루션의 데피니션 얘기한 거밖에 없고, 뭐 그 이전에 물론 이제 모티베이션, 사실 요 슬라이드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담고 있고 중요하고, 왜 우리가 딥러닝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약간의 히스토리 얘기를 했죠. 뭐 물론 그 요약된 요 슬라이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뉴럴네트워크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실 여기 연관이 돼 있어서 거기로 그냥 빠르게 넘어온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찾아보고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쪽에 대해서 뭐 리서치하고 싶다 그러면 꼭 머신러닝 그 분야 안에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치 해석 그쪽에서 많이 연구해왔던 거고, 우리 쪽에서 가져다 쓰는 이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이 사실 우리는 스탠다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정도만 얘기를 했고, 그거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낸 거를 저번 시간에는 뭐 아주 짧게 결과만 얘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실제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원래 논문 보고 이해가 안 가면 원래 논문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나한테 질문하고, 논문이 좀 읽기가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현됐나까지 보면 좋긴 해요. 실제 코드를 들여다보면 제일 좋은데 그건 뭐 나도 안 받고, 적어도 핵심 아이디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도를 이해를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딥러닝의 여러 모델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그 CNN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NN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써있듯이 CNN이니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고, 보통 뭐 전통적으로 딥러닝 했다 그러면 거의 뭐 CNN 가지고 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해서 아마 이미 접해본 사람 많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CNN이 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결국 MLP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퍼셉트론은 아니지만 멀티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이고, 거기 들어있는 히든 레이어의 히든 뉴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실제 그 비주얼 콜텍스는 시신경, 뇌에서 그 시신경 부분에 해당하는 그 피질,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이 로컬 리센트, 지역적으로 받아들이는 필드죠. 그야말로 이 역할을 해주는 뉴런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로컬 리셉티브 필드 역할을 한다.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지금 CNN 얘기하고 있으니까 컨볼루션을 해주는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해주는 것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로컬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뭐냐. 그래서 거기서 결국 해주는 게 로컬리 커넥션, 지역적으로 연결된 커넥션만 보는 거고, 거꾸로 전체를 다 풀리 커넥티드를 보는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웨이트를 공유한다 그런 겁니다. 웨이트가 역시 스탠다드 네트워크는 뭐 레이어 안에 있는 웨이트들이 서로 다 독립적이죠. 각각 두 개의 뉴런을 연결지어 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걸로만 쓰이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공유해서 다른 부분의 연결도 같은 값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층하고 아래층에 있는 커넥티비티가 다 풀리 커넥티드인 거고, 로컬리라고 위에서 얘기했던 지역적인 거는 예를 들어 풀리에서 많이 빠졌죠. 지금 여기서는 지역이 3개로만 가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단이 그 곁에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은 뭐 2개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3개 로컬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 써 있듯이 로컬리 보면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 지금 이 웨이트의 색깔이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웨이트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다 지금 녹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 이거 보이기는 4개지만 실제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CNN을 왜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가? 예를 들어 Translation Invariance에 적합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구조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어떤 오리지널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로컬리 보는 것을 쭉 옮겨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 MNIST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숫자 데이터인데 숫자 인식하는 것 이미지에 숫자가 써 있다. 그러면 숫자가 이미지 전체를 꽉 채울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느 일정 부분에 써 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에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숫자를 분간하는 것이다. 그 일이 뭐 왼쪽 위에 있든지 오른쪽 아래에 있든지 일이라는 게 나타났으면 내가 그것을 디텍트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Translation Invariance입니다. 말 그대로 Translation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거기에 딱 좋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이론들이 이것들 개개인이라면 특정 지역에 있는 걸 발견을 하는데 발견하는 도구로서의 웨이트는 다 똑같은 걸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예제를 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딥러닝 부분하고 강화학습 부분은 아마 요 리 교수, 스탠포드 리 교수 노트에서 내가 많이 가져다 쓸 건데 필요하면 그거 봐도 돼요.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32 x 32 x 3의 이미지가 있다. 여기 그림대로죠. 32 x 32가 이 전체 사이즈고 뎁스로 나와가지고 보통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RGB 채널이다. 빨강, 뭐 그린, 뭐 블루. 그러면 그 채널이 3개가 있고 그 각각 값이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각 다른 채널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지가 뭐 흑백이다 그러면 그냥 채널 없다고 만약에 치면 그레이스케일 하나다 그러면 이 하나만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이렇게 뭐 좀 쌓여 있다. 예를 들어 32, 32, 3 이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스페셜 스트럭처를 프리저브한다. 유지하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필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 필터 있었지만 필터가 실제 이미지하고 컨볼루션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데 쓰여요. 한마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을 쓰기 때문에 엄밀히는 앞에서의 컨볼루션의 데피니션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앞에서의 컨볼루션 매트릭스다 그러면 2개 하나가 뭐 이미지고 하나가 뭐 커널이다 뒤에 그 필터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2개를 이렇게 맞춰봐 가지고 그 계산값 결과값 엘리먼트의 계산 결과값을 구하는데 그것은 이 식을 따른다. 보면은 한쪽은 계속 커지고 한쪽은 그거 대비 작아지게 돼 있죠. 말 그대로 컨볼루션 하죠. 우리가 벡터 간단한 케이스일 때 이렇게 살펴봤듯이 그걸 해주는 건데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닷 프로덕트를 많이 써요. 실제로 컨볼루셔널 용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걸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컨볼루션이라고 쓰긴 하지만 뭐 그런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하면 내가 32 by 32를 5 by 5씩 끊어가면서 처리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 말이 좀 요거예요. 이미지를 필터로 컨볼브한다. 컨볼루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미지를 공간적으로 슬라이드 오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살펴본다. 그래서 뭐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다 보면 뭐 이런 거가 있으면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닷 프로덕트 W 웨이트가 있다 그러면 이 필터의 구현은 사실상 이 W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웨이트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예제에서는 5x5 그러면 이제 채널까지 같이 해줘야 되니까 하나의 디멘션이 더 있다고 치고 그것까지 해서 5x5 곱하기 3 해주게 된다. 지금 얘기했듯이 쭉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서 하나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요거고 그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요거고
그래서 현재 레이어가 이거면 다음 레이어에서는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옮겨가는 것을 로 꾸며지는 그 뉴런으로 그 레이어를 구성을 해요. 32 by 30이고 그다음에 필터 사이즈, 필터를 커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필터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 다음 단계에서 몇 개가 필요한지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를 구성하고 컨볼루션을 뭐 한 번에서 스탑해도 되지만 뭐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모티베이션 중에 하이라키컬하게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뒤에 예제도 나오지만은 제일 밑에 오리지널 로우 레벨에서 뭐 그다음에 조금 높은 단계, 중간 단계, 그다음에 제일 높은 단계까지의 특정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분류를 한다거나 뒤에 예제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32 by 30 by 3이면 5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해주면 이런 거 하나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피처 맵 아니면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써 있듯이 아까 필터 가지고 쭉 슬라이드 오버 하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계산 방법은 아까 얘기한 그거고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와서 지금 채널로 보자면 그냥 하나 한 판이라고 보면 되죠. 사이즈가 28 by 28 나온 건 5 by 5를 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씩 옮겨가는 거를 스트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한 칸씩 옮겨가면 개수가 28개가 나오죠. 그렇죠? 32개인데 5개 덩어리로 한 칸씩 옮겨가면서 계산해주면 28개가 나오기 때문에 28 by 28이 나오게 되고 그 계산 하나당 이렇게 하나를 만듭니다. 오리지널 데이터는 뭐 이미지 같은 경우 채널 수라고 뭐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 피처 맵에서 이 그 맵의 개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디펜던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숫자 부분 내가 잘 하고 싶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니까 예를 들어 맵을 10개를 구성해서 첫 번째 맵은 0을 잘 분간하기 위한 것, 두 번째 맵은 1을 잘 분간하기 위한 것 그런 식으로 해주면 말이 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맵이 10개가 되니까 요 위에서 썼던 3 같은 게 여기서는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층을 여기다 이제 쌓아놨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필터를 다른 걸 써야죠. 요거는 그렇죠? 2를 잘 분간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으면 이제 숫자 2를 잘 분간하기 위한 필터를 또 써서 하나 만들면 요 피처 맵을 만들 수가 있고 쭉쭉 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6개를 쌓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최종 32 by 32 by 3이 여기는 28, 28, 6이 나왔다.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컨볼레이션 레이어가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봤던 것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렐로를 적용하면 컨볼루션 한 대에다가 렐로 펑션 적용하고 이걸 만들어낸다. 필터에서 아까 다 프로덕트에다가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또 5 by 5로 가면 이거 내가 만약에 여기서는 6개였고 1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5 by 5고 스트라이드 1로 치면 24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건 특정 논문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건 뭔 소리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여기서 지금 개념적으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말 그대로 로우 레벨 피처, 그다음에 중간 단계, 하이 레벨 단계, 그다음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각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단계를 거쳐서 뭐 맨 말단에는 풀리 커넥티드로 한 다음에 뭐 소프트맥스를 적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 되죠. BGG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강의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엣지의 유무를 판단한다거나 그 다음에 간단한 쉐입을 판단한다거나 좀 복잡한 오브젝트를 판단한다거나 뭐 그런 단계로 높아질 수가 있죠. 아까 설명한 겁니다. 필터 하나면 액티베이션 맵 하나 나온다. 그렇죠? 액티베이션 맵이 지금 요것들이라고 치고 요것들을 쭉 널어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각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내는 필터가 있다.
이번에 아까 코멘트한 겁니다. 오리지널 컨볼루션의 데피니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죠. F하고 G의 컨볼루션 노테이션은 요거 스타고 그것은 계산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인덱스가 N1하고 N2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에서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특정 인덱스, XY는 인덱스로 정해지는 결과에 거기서 빼주는 식으로 갑니다. 아까 앞에 이 그림하고 뭐 부합한 설명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도록 자동차 분간하는데 점차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예, 차는 뭐 트럭이 아니란 것 같은데 뭐 승용차냐 트럭이냐 비행기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구성을 이렇게 했다. 컨브 다음에 렐로하고 컨브 다음에 렐로하고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 풀링이 있으다 뒤에 나오니까 풀링의 개념은 뭔가를 뽑아낸다는 뭐 땡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섭샘플링, 다운샘플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운이라는 것은 줄이는 거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 크기가 이건 아주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테고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필터에 의해서 이제 이 사이즈가 정해지긴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크다. 그러면 좀 줄여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풀링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사이즈가 줄이는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풀링을 하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좀 노이즈에 강건한 걸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풀링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맥스 풀링이니 뭐 에버리지 풀링이니 그런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맥스는 특정 리전에서 섭샘플 다운샘플링이니까 특정 리전에서 아까 필터 개념하고 비슷하게 특정 리전에서 제일 큰 거를 쓰겠다 맥스고 에버리지는 그 영역 안의 것들의 평균을 쓰겠다는 거니까 노이즈가 좀 들어가도 풀링을 통해서 그냥 어느 정도 뭉개지거나 완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에 뭐 리시스턴트하다. 그래서 풀링을 쓰는 겁니다. 물론 사이즈도 물론 작게 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 아까 거랑 뭐 달라진 거 없고 얘가 지금 친절한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해를 여러분들이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그 오리지널 사이즈가 7x7이다. 거기에다가 필터는 3x3이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걸 살펴보자는 거고 하나 첫 번째 3x3 여기다 적용하면 하나고 그다음에 한 칸 옮겨가면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하나 옮겨가면 이렇게 되고 또 옮겨가면 이렇게 되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5번 옮겨갈 수가 있죠. 그래서 5x5, 5x5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한 칸씩 옮겨갔다는 가정하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밑으로는 뭐 안 나왔지만 똑같으니까 특히 이 경우는 사이즈까지 똑같으니까 밑에도 5개 내려가면 되고 한 칸을 옮겨가지 않고 내가 좀 듬성 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폭이에요. 스트라이드는 말 그대로. 보폭을 2로 하면은 이거다 하면은 2칸 뛰어가지고 요거 3개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나오는 사이즈가 스트라이드에 반비례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좀 건너뛰게 되면 우리가 세세한 거 놓칠 가능성도 있죠. 그런 거죠. 넘어가고 하나의 커멘트는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필터 사이즈는 어느 특정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바운더리 쪽에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일씩 옮겨가면은 맞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3개씩 3칸씩 되면 그리고 3x3을 적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예제에서 여기서 3칸 뛰면 이렇게 올 테고 그 다음에 또 3칸 뛰려고 보니까 뭐 끝났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좀 완화해 주려고 요 바운더리에 0을 갖다 채워서 영향을 안 미치는 값은 0을 집어넣고 패딩을 한다. 말 그대로 패딩을 해서 제로 패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0을 갖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필터 사이즈하고 원래 오리지널 그 데이터 사이즈하고의 관계예요. 오리지널 사이즈가 n이고 필터 사이즈가 f면 이런 관계가 있다.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는 결과물의 사이즈, 결과물의 디멘션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아까 7하고 3 집어넣으면 5가 나왔죠. 7, 3, 4에다가 1 나눠주면 뭐 4고 더하기 1 하면 5 나왔듯이
2개씩 보폭을 하면 뭐 적어지고 아까 문제가 있듯이 3개씩 하면 딱 안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제로 패딩을 한다.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가 7x7이면 그 요거죠. 지금 요거 그렇죠? 거기 테두리를 0으로 싼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하면 된다. 여기서 하기도 한다. 여기서 하면 이제 요 순간에는 요것들은 다 0이니까 뭐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별거 없고. 지금 계속 예제가 나오는데 이건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패드라는 거는 좀 아까 제로 패딩에 몇 개 채우느냐, 몇 줄 채우느냐 그거예요. 한 칸씩 뛰면서 2줄을 채운다는 거고, 필터의 개수가 여기 써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 따져볼 수가 있죠. 뭐 이거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한번 보면 예,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이라고 쳐서 인풋이 32, 3이면 32하고 3,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건데 오바이오를 해서 10개가 나왔다. 이거 하나만 보여줬지만 아니면 이게 10개라고 치고 스트라이드 1하고 패드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의 필터에 대한 웨이트예요.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로 치면 여기에 아까 요 필터가 붙어서 계산돼서 나온 게 지금 이건데 그 계산 과정에 필요한 웨이트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계산하는 과정이고 실제 우리가 그거를 계산할 때 필요했던 건 뭐 필터의 웨이트만 있으면 되죠. 그죠? 뭐 필터랑 요 영역을 옮겨가면서 같은 거 쓰니까 네네.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5x5였으니까 그것의 웨이트는 여기서도 바이어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5x5 25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가요. 뎁스가 없다 그러면 이제 뎁스가 있어서 3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곱해주는 웨이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x5 곱하기 3 여기 3이면 거기다 이제 전체 바이어스 필터가 w.x에서 w하고 x 곱한 거에다 b 더하는 바이어스는 그냥 하나 채널별로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6개가 된다. 이 예제에서는 이거 한 개가 그렇고 이게 지금 10개가 쌓여 있다. 그러면 10 곱해주면 되죠. 760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머리 일반적인 룰입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W1, H1 곱하기 C다. C는 채널이라서 그냥 C를 쓴 거고 width고 height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고 깊이가 이렇게 되면 그때 하이퍼 파라미터 4개가 필요한데 말 그대로 필터 개수가 K이고 필터 사이즈를 F라 그러고 스트라이드 S 그 다음에 패딩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그때 각각 나오는 이 사이즈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터 사이즈가 K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가 이제 K개가 쌓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각 쌓이는 그 디멘션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W1 빼기 F 더하기 2P 나누기 S 더하기 1이에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달라진 새로운 내용 전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는 패딩 고려 안 해서 그냥 요거만 없었을 뿐이고 W 빼기 요 필터 사이즈 괄호축 사이즈겠죠. 이건. 그래서 그거를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하나 더 해주면 돼요. 파라미터 전체 파라미터 개수 결국 이렇게 된다. 아까 위에서 예제 하나 봤듯이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것은 필터 개수만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레귤러 웨이트들은 요거가 디멘션이니까 이만큼이 나오는데 실제 웨이트 필요한 거는 필터의 사이즈의 제곱이죠. 지금 동일한 사이즈로 가로 세로를 쓴다고 치면 그거의 제곱
거기다 C까지 곱해진 거. 그것이 K가 있죠. 그렇죠? 토탈입니다. 지금 이건 일반화 시켜놓은 거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요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당 요만큼 파라미터가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K개가 쌓였으면 10개가 쌓이면 그거만큼 곱해졌죠. 그게 이거 한 겁니다. 보통 쓰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는 2의 승으로 사용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는 뭐 3 아니면 5 뭐 S는 1 아니면 2 그 다음에 스페셜 케이스 여기 써있듯이 그런데 스페셜 케이스로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 바이 원이다. 그 필터 사이즈가 1 바이 1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건 좀 이상해 보이죠. 그죠? 아까 필터 사이즈가 뭐 여기서는 뭐 F로 봤으니까 F 곱하기 F 뭐 그런 식인데 F가 1이다. 하나짜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예제에서 56 바이 56 뭐 채널이 64라 그러고 56 바이 56에다가 1 바이 1을 필터를 적용하면 결과가 몇 개가 나올까요? 지금 여기 벌써 그림에 그려 있듯이 하나마나 56이 나오겠죠. 그렇죠? 1 바이 1이니까 그냥 한 칸씩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얘만큼 나올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씁니다. 이것은 여기 말은 없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런 역할인데 차이는 지금 이거밖에 없죠. 깊이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feature selection 아니면 뭐 dimensionality reduction 포멀하게 얘기해서 차원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 바이 원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원래 이거 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변환해서 하는데 차원을 줄여주니까 당연히 파라미터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뒤에 예제로 나온 그 구글에서 만든 구글넷 같은 경우 이 아이디어를 써서 인셉션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요 원 바이 원으로 그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원 바이 원이 어떻게 보면 원보다 큰 n 바이 n에서 줄어드는 거니까 뭐 병으로 치자면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바틀렉 뭐 효과를 누린다 뭐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쓰기도 한다. 설명이에요. 결국 디멘션 줄여주는 거다. 의미가 없지 않다. 뒤에 두 개의 슬라이드는 우리가 파이토치를 쓸 경우 이거 CNN에 해당하는 그 펑션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케라스를 쓸 경우 뭐가 있나.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니까 그때 어떻게 쓰느냐 한번 참고하라고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있던 거 가져오다가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면 conv2d라는 걸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쭉 있고 실제 파이토치 쓰려면 참조할 수 있고 물론 뭐 거기 가서 다큐멘트를 보면 되지만 케라스도 마찬가지로 conv2d라는 게 있다. 파라미터는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퍼셉트론 비슷하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래서 이 그림 여러 번 우리가 봤던 거고 원래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필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고 이거 계산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아까 바이어스 빼면은 75차원짜리 닷 프로덕트다. 뭐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퍼셉트론이고 퍼셉트론은 그때 그림에 이런 게 있었죠. W1부터 쭉 N까지 갖고 W0에 해당하는 게 바이어스가 있죠. 그래서 그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요 net input, weighted sum dot product, weighted sum 구해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F를 통해서 나간다. perception 같은 경우는 요 threshold 펑션이었고 뭐 우리가 그 이후에 멀티레이어로 갈 때 뭐 시그모이드니 뭐 렐로니 뭐 그런 것들을 썼다. 그런 얘기했죠. 그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구성된 게 28개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28 28을 각각을 이 펑션을 해준다. 그런 거예요.
별다르게 새로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한 판이었고 그게 여러 판이 돼서 지금 5판으로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써 있듯이 요거 각 판에 해당하는 특정 위치가 똑같다 그러면 각 판에 있는 뉴런들이 그 인풋에 있는 같은 영역을 쳐다보는 거다. 뭐 당연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5개를 쌓아놨다 그러면 특정 위치에 있는 뉴런이 해주는 일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필터에 대한 계산값 결과니까. 단지 이제 웨이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역을 쳐다보면서 뭔가 다른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거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전체 인풋 사이즈가 있고 아웃풋 이 예제에서는 만약에 10개다. 우리가 클래스가 10개고 인풋 데이터 이렇게 들어온다. 퍼셉션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각각 웨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분간하는 거죠. 풀링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잠깐 쉬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학습 알고리즘 전까지 일단 하고. 자, 풀링 레이어 개념은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죠. 그러니까 섭샘플링 하는 거고 샘플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맥스냐 뭐 에버리지냐 그런 게 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작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도 좀 줄여서 좀 더 편하게 해준다. 그런 거죠. 이 예제 그림에서는 224by 224가 반으로 줄인 거죠. 이거 절반을 잘라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가로 세로 축으로 다 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운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스플링에 대한 예제. 예를 들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필터 여기서도 이제 필터 개념이 있어서 이제 필터가 컨볼루션 해주는 게 아니라 맥스가 됐던 아니면 에버리지가 됐던 그거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 색깔 다른 게 지금 그 필터를 씌웠다고 보는 거예요. 2x2 필터를 여기다 씌워놓고 스트라이드 2로 했을 때 이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맥스니까 제일 큰 거는 6, 8, 3, 4죠. 뽑아낸다. 에버리지다. 그러면 요거의 평균, 요거의 평균, 각각 평균으로 여기 치우면 된다.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아까 컨볼루션의 그 사이즈에 대한 법칙 찾아낸 거랑 비슷하게 풀링도 이런 법칙이 있다. 이건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인풋이 만약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WHC로 들어오면 그때 필터 사이즈 F였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S 똑같은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온다. 아까랑 달라진 거 없죠. 패딩만 빼면 똑같은 식이죠. 스트라이드를 써가지고 그 필터를 적용한 거는 컨볼루션이 됐든 풀링이 됐든 똑같으니까 나오는 결과의 크기는 맞다.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파라미터는 없다. 아까는 하나하나 나온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다 커넥티비티가 파라미터죠. 웨이트죠. 근데 풀링은 언뜻 보면 거기 웨이트가 붙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주는 게 맥스 아니면 뭐 에버리지 뭐 다른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펑션을 적용해서 스케일러 값을 주는 펑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튜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펑션이 정해지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학습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필요 없다. 장점이죠. 풀링을 아무리 써도 거기에 학습이 수반되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서머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계속 쌓는 것이다. 그렇죠? 뭐 뒤에 예제 많이 나와 있지만 아주 깊은 구조 보면 이것들이 막 계속 반복이에요. 트렌드는 필터 사이즈는 좀 작은 거 쓰고 그다음에 깊이는 좀 깊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풀링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없애는 경향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컨볼루션만 쓴다. 많이 그렇게 한다. 보통 생김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요 두 쌍을 여러 번 수행한 거에다가 풀링 한번 적용한 거 할지 말지라는 거 같고 풀링을 적용한 거 몇 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전체를 n번 그 다음 단계는 풀리 커넥티드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주고 그런 게 또 몇 번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n은 뭐 한 5 정도고 m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딥한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커지고 K는 뭐 보통 0, 1, 2다. 밑에 코멘트는 레즈넷이나 구글 레딕은 예제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제로서 성능이 좋다고 판명된 대표적인 모델 아키텍처 두 종류인데 저기는 이 패러다임을 챌린지한다. 뭐 직역을 하면 앞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없거나 막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예제가 조금 뒤에 몰려 있는데 여기 뜬금없이 나와 있긴 한데 예전에 내가 그 멀피의 머신러닝 책에서 뽑아서 넣었던 거라 그냥 없애려다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한번 예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한참 얘기했던 거 인플레이어가 이렇게 있다. 지금 29, 29니까 지금 깊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단순하죠. 29 by 29다. 여기에다가 필터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얼핏 봐서는 그냥 눈으로 세면 이제 5 by 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5 by 5짜리 필터를 적용해서 나온 게 13 by 13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라이드가 1은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죠. 한 이 정도 되나? 좀 넘어가면서 계산해서 나온 피처 맵이 하나, 그 밑에 또 하나, 쭉쭉쭉 여러 개에서 토탈 6개를 만들었었다 그 얘기고 거기서부터 또 요건 이제 깊이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비로소 여기서 이제 또 컨볼루션을 해서 지금 이것도 5x5로 보이죠. 5x5로 해서 만든 게 결과가 5x5가 나왔고 그런 게 50개다. 50개를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풀리 커넥티드로 이제 아웃풋이죠. 좀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이게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내가 좀 자세히 설명 한 번만 하고 뒤에는 다 안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개수 세는 예제로서 한번 보면 그 레이어가 5개짜리다. 기계적으로 세면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다음에 웨이트는 4개를 우리가 어저스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웨이트들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은 29 by 29로 들어오는 이 이미지를 이 엠니스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 그거를 분간하는 것이다. 엠니스 데이터. 첫 번째 레이어. 이거는 요거에 대한 얘기죠. 아까 6개 피처 맵이고 사이즈 13 by 13이라고 그랬습니다. 6개고 지금 그 얘기 바로 내가 한 얘기 13 by 13이고 각 피처 맵의 히든 노드는 5 by 5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5 by 5의 그 필터로 컨볼빙을 했다, 컨볼루션을 했다 그 얘기고 그 필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미 얘기한 거고 바이어스도 생각을 해준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난리니어리티를 통과한다 보통 렐로 쓴다 그런 얘기도 아까 했고 뉴런의 개수 한번 세보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세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눈에 보이는 거 세면 13 by 13이라는 게 6개 있으니까 이만큼 나오겠죠. 그렇죠? 뉴런 개수는 1014개다. 그러면 개념적으로 뉴런이 1014니까 거기 달라붙어 있는 웨이트들 그게 몇 개일까? 계산 결과는 필터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건데 필터 사이즈는 5 by 5였기 때문에 거기 웨이트는 26개죠. 바이어스까지 합쳐서 그래서 각 뉴런마다 그 커널에 의해서 계산된 거니까 26개를 곱해주면 26,000개 정도의 웨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연결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 여기서 웨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156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웨이 쉐어링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만 개, 26,000개 정도 되던 게 지금 200개도 안 되는 걸 확 주는 효과가 있어요. 웨이 쉐어링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웨이 쉐어링을 했다는 의미가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요 어떻게 해서 이거 이해가나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된 이유? 요 피처 맵 하나에 필요한 웨이트가 6개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히 때려 맞춰도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피처 맵에 대한 웨이트는 26이면 된다. 이유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13 by 13의
그 169인가? 그 13 x 13의 모든 뉴런이 다 같은 웨이트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맵들은 다른 걸 가져야 되니까 맵이 6개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웨이쉐어링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눈에 보이는 선을 그리면 26,000개인데 그 중에 중복된 게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유니크한 것을 보면 156개면 된다. 이게 레이어 2도 비슷한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피처 맵이 50개고 사이즈가 아까 5x5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전체 뉴런 개수는 1250 아까 비슷하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 2단에서는 여기. 그래서 웨이트는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 더하기 1 하고 50개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6이 곱해져야 되는 이유는 없던 채널 개념이 생겼죠. 여기는 아까 채널이 1이라고 봤었으니까 곱 하나 많아였는데 이제는 이게 6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된 거는 다 유니크한 걸 또 가져야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얼핏 요거 곱하기 50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6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앞에 단에서의 피처 맵 개수. 7,800이 된다. 커넥션은 뭐 아까 같이 계산해 보면 1250에다 26 하면 32,000. 아까 같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쉐어링 때문에 많이 줄었죠. 풀리 커넥티드는 뭐 쉽죠. 뉴런에다가 다 말 그대로 다 연결된 거니까 밑에 단이. 윗단이 100개였고 여기 100개였고 10개였고 그러니까 100개에다가 밑에 1250에다 바이스 하면 1251 그다음에 윗단은 10개고 밑에가 100개니까 101개 웨이트가 이렇게 된다. 웨이트를 다 더해주면 13만 정도가 되고 커넥션은 18만이다. 그래서 쉐어링에 의해서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이거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봐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프로퍼게이션 설명하고 오늘은 강의 이거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양이 좀 어려워서 노테이션이.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것 뭐 이해하겠나요? 아직 어려운 거는 뭐 그닥 없죠? 잘 쫓아오고 있나요? 질문. 오늘 한 거가 됐든 아니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가 됐든. 네, 교수님 음. 그중에 플리 커넥트를 쓰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플리 커넥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요. 질문. 왜 끝에 어떤 네트워크는 지금 질문의 뭐 의미. 57페이지 같은 경우에 네네. 57페이지. 네, 그 그림에 그림 그 슬라이드가 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요. 내가 업데이트해서 좀 아까 다시 올렸는데 아, 제 그림 뒤에 있나? 네네. 그 중에서 그 숫자 2 플리 커넥트 지금 질문이 플리 커넥트의 역할이 뭐냐 뭐 그런 거 같은데 네네. 일단 답변을 하자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특히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에 그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면서 특정 영역을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그래서 아까 예제 그림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자동차니 뭐 기차니 뭐 그런 거 분간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풋이 이미지가 들어올 텐데 물론 단순히 뭐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미지 데이터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 마이닝 할 때 하듯이 그냥 이거 들어온 이 픽셀 값들 그냥 풀리 커넥티드 심지어 싱글 레이어 펄셉트론 아니면 멀티 레이어 펄셉트론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그죠? 이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레이어 한 3개 넣고 다 FC로 만들어줘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아까 그림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딥러닝의 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도 그거였지만 우리가 실제 어떤 이미지를 이해하거나 뭐 사람 머릿속에서 물체를 인식하거나 그럴 때 하이라키컬하게 하더라.
한 번에 모르죠. 뭐 우리는 그것도 뭐 이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해를 하니까. 근데 보면 밑에 단부터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고도화 시켜가면서 이해를 해서 결국은 이해를 하더라. 첫 슬라이드에서는 뭐 이미지에서 오브젝트니 뭐 그런 얘기 내가 한 적이 있고 픽셀에서 엣지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부분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봐서 이제 이해를 하더라. 문장도 비슷하고 아까 그림에서도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 로 레벨 피처가 뭐 예를 좀 아까 거기서 보자면 엣지 보는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일정 부분 오브젝트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 자동차 하겠다 자동차의 윤곽선들을 보려고 하는 게 있다거든요. 그다음에 타이어의 일부가 뭐 보인다거나 타이어니 핸들이니 온갖 파트들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나온 예제에서는 자동차에 그게 주로 들어맞을 테고 물론 이것들 사이는 헷갈릴 테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도 여기 확률값으로 나온 게 자동차하고 트럭은 좀 그렇게 나왔지만 말은 전혀 아니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제 부분을 이해하는 시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로우 레벨 피처에서 좀 하이라피컬하게 디파인하는 용도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컨버전 레이어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걔를 조합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합을 해서 최종 판단 내리는 거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보통 하죠. 근데 아까 말은 이것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그냥 컨버전의 최종 레이어 가지고 F3를 안 쓴다는 얘기는 인터미디어다는 F3를 안 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최종 F3를 쓰는 건 필요해요. 분류를 하자면은. 내가 플리커넥트 이 예제에서 좀 이런 걸로 만들어서 소프트맥스 같은 걸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분류를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모두 다 컨버전을 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요새 추세는 그렇게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정도. 보통 로우 레벨에서 우리가 하이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찾아내는 일을 하려면 컨볼루션이 적합하고 플립 커넥션은 일반 제너럴하게 두 개를 매칭해 인풋 아웃풋을 매칭해주는 그런 모델이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절대적으로 얘는 몇 개를 써야 되고 뭐 쓰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혹시 다른 질문에 대한 뭐 답이 안 됐으면 부연 질문을 해도 되고 뭐 질문 여러분들이 말로 올라온 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CNN의 학습 이건 디테일하게 지금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 노트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 노테이션이 좀 어렵고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데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나도 준비하는데 어렵고 일반적인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학습할 때 쓰는 백프로포게이션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단원에서 그거 여전히 CNN도 쓴다라는 거고 지금 아까 질문에서도 우리가 예제 봤던 그 여러 층으로 된 레이어들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이죠. 그 중에 뭐 몇 층은 CNN이었고 몇 층은 뭐 FC였고 그랬었죠. 그거 전체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백프로포게이션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FC 부분 학습 백프로포게이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관건은 이제 CNN 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죠. 이거 자세한 거 들여다보기 전에 CNN 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CNN이 타고 올라가는 부분은 특정 그 커널 보고가 로컬리 보는 웨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가 윗단에서 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거기까지 내려왔으면 걔가 밑으로 백프로포게이트 될 때는 걔에 달라붙은 애들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로컬 영역 안에들만 그 로컬을 벗어난 애들은 그레디언트가 거기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걔들은 이제 다른 윗단에 다른 유론에 붙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옮겨가니까 슬라이딩 하면서 그죠? 그래서 빠지는 애들은 없는데 단지 특정 노드 기준으로 볼 때 에러가 백프로포게이트 돼야 되는 요 왼쪽 인풋 쪽 부분은 로컬리 디터민이 된다. 그 결정이 된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트가 쉐어링 되기 때문에
내가 로컬리 백프로페이트를 하긴 하는데 그 밑단에서의 뉴런들이 서로 간에 같은 웨이트를 쓴다. 그래서 내가 그 업데이트하는 것을 그 결국은 같은 웨이트를 쓰는 것을 반영을 해서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CNN이 그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기서의 설명은 사실 그 윗단의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밑에 단에서 컨볼루션 하는 거는 그럭저럭 표현이 잘 돼 있는데 위에서 이제 웨이쉐어링에 대한 부분은 뭐 조금 심플한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보죠.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멀티레이어에서의 웹 프로퍼게이션이고 뒤에 슬라이드 뭐 몇 개 안 되는 게 실제 CNN에 관련된 겁니다. 뒷부분을 알려면 이제 노테이션을 좀 봐줘야 되니까 앞에를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뉴런이 여기 있고 인풋이 X라는 거 바이어스까지 있고 X가 들어가서 계산되는 게 H로 나온다. WB 우리가 흔히 쓰는 거고 이거를 그 스텝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X하고 어파인이니까 말 그대로 쉽게 네트 다 프로덕트를 구해서 Z를 만들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 집어넣어서 나온 게 A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A로 해서 그러면 그게 결국 H죠. 여기서 인풋 넣어가지고 X 넣어서 H 나오는 게 중간 단계 Z하고 A를 거쳐간다. 풀어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표현한 게 요거예요. 어파인 다음에 시그모이드,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를 X에 적용해서 나온 게 H다. 그럴 때 미분을 각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를 Z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여기 나온 것을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나온 것을 나오기 전에 들어간 값으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미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시그모이드 케이스에는 A 곱하기 1 빼기 A로 나온다는 거 알죠? 그죠? 그 여기는 이거를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어렵게 하다마다 프로덕트 뭐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로 해석을 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지금 뉴런 하나예요. 설명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제너럴라이즈해서 여기 뉴런이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는 A 곱하기 1 빼기 A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Z를 X로 미분하면 이건 뭐 더 쉽죠. 이것도 이미 했던 얘기고 Z를 X로 미분하면 X 곱하기 W였으니까 W가 나오는 거고 거꾸로 W로 미분하면 X가 나오는 거고 W가 아니라 뭐 바이어스로 미분하면 X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인데 X는 1이죠. 1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개로 봐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생각한 건데 1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에러 펑션 우리가 이미 예전에 봤던 거 에러 펑션 J로 나타내고 그거는 나와야 되는 게 Y면 앞에서 우리가 디파인해서 계산한 게 H고 Y 빼기 H가 에러죠. 그거의 제곱 뭐 스퀘어 에러죠.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에러 펑션을 A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델타 A라고 표시를 하자. C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델타 Z라고 표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 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A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 빼기 A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날라오고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되죠. 이거를 Z로 미분하면 C는 한 단계 거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A를 거쳐가야 되죠. 체인룰로. 그래서 A를 Z로 미분한 거를 J를 A로 미분하고 A를 Z로 미분한 거 이렇게 체인룰로 풀어서 써줘야 된다. 앞에 부분을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 노테이션으로 델타의 A라고 표시를 하자. 여기서 아까 요거니까 바로 그 다음에 A를 Z로 미분한 거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이제 실제 파라미터 W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구해서 그걸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구해봐야 될 테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풀었으면 되고 결국 W 체인룰을 역시 또 써서 C를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J를 Z로 미분한 거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 약속을 했으니까 갖다 쓴 거예요. 그다음에 C를 W면 X가 나오는 거고 여기 마찬가지고 그렇죠? 1 무시한 거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노테이션만 좀 우리가 앞에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랑 좀 노테이션 좀 달라진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멀티레이어 뉴런 많아지는 케이스로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로 확장한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가고 레이어 1에서 어떤 뭐 계산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게 A라고 하자. 그래서 레이어 1에 나온 값이 A.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들어가서 여기서 계산돼서 H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A를 이제 들여다보면 원래 X는 그 웨이트하고 곱해져 가지고 C가 만들어졌었고 그게 어파인이었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타고 나온 게 A였죠. 아까 똑같은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거 어파인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혹시 통과해서 나온 게 H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의 X가 최종 H가 나오는 과정은 어파인 다음에 시그모이드 다음에 어파인 다음에 시그모이드. 그죠?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W 1이에요. 1, 2예요. 여기 1, 2. 그러니까 1, 2 이건 레이어의 인덱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이건 세 번째 층이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의 첫 번째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요거죠. 잘못 얘기했는데 그냥 인풋 주어진 거 1이 여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을 A1이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맥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HA에서 계산된 거 그리고 그걸 A의 이 예제에서는 3번이라고 하자. 그걸 맥스라고 하자. 그럴 때 각 미분 텀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를 우리가 항상 백프로페이트 하다 보면 계산해야 되는 게 이 텀이죠 사실. 그래서 A를 0 미분하는데 같은 층일 때 그 얘기는 지금 요걸 미분하는 거죠. 그죠? 같은 층이고 그러면 결국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시그모이드라 그러면 A 곱하기 1 빼기 A죠. 그 다음에 이제 층이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C하고 A를 거쳐서 계속 반복인데 밑에 단은 A고 윗단이 C일 때 그때는 WL이다. 그렇죠? C가 만들어지는 것은 밑에 단이 뭐든지 간에 그것하고 그 다음 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W. 그러니까 L단에서의 W. 그래서 A 곱하기 W, A의 L 곱하기 W, L이 C의 L 더하기 1을 결정지어주니까 당연히 이거 나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W가 좀 미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A가 나올 테고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아까 한 거의 일반화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요거를 일반화 시킨 겁니다.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까지 한번 다시 더 보면 델타의 AL승에서의 델타의 데피니션은 이렇게 아까 디파인 했었죠. 에러 펑션을 A의 L승으로 미분한 거를 델타의 A의 L로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 마지막 층에서는 마이너스 Y 빼기 A의 L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층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개념적으로 이렇게 체인룰로 풀어 써줘야 되죠. 지금 에러 커브를 A의 L승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근데 중간 단계, 마지막 층이 아니니까 중간 단계에 C의 L 더하기 1층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C의 L 더하기 1층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C의 L 더하기 1층을 A의 L층으로 미분을 해준 게 나와야 된다. 아까 데피니션에 J를 C의 L 더하기 1로 미분해 주는 게 델타의 C의 L 더하기 1. 요 앞에 게죠. 요 뒤에 거예요. 그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의 L 더하기 1을 A의 L로 미분하면 그 사이의 커넥티비티가 WL이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WL이다. 지금 A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C에 대한 거 표시하면 데피니션상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C는 중간에 A를 타고 넘어가게 돼 있죠. 항상. 그래서 A로 체인룰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에서 J를 A로 미분한 거를 델타 A라고 그랬으니까 델타 A L승이고 그 다음에 A의 L승을 C의 L승으로 하면 시그모이드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W를 에러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그 미분하는 거를 구하려면 이거를 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중간에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C에 L 더하기 1을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WL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C에 L 더하기 1. 아까 define이 C는 이거였기 때문에 델타에 CL 더하기 1. 이거는 그냥 A의 L 나오게 되죠. 바이어스 마찬가지고 요거만 1인 거고. 아직도 이제 그래서 백프로페이션 하는 것은 뭐 이것도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요 오브젝트 펑션을 특정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 구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L층에 있는 게 세타 L이니까 세타는 파라미터니까 W로 해석을 해도 되고 W하고 바이어스 둘 다. 그 L층에 대한 거 미분해줘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 펑션이 있고 그걸로 체인 룰로 풀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요걸 델타로 표시하고 F는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니까 뭐 A가 됐건 C가 됐건 우리가 디파인 미리 해놓은 거고 일반적인 노테이션을 설명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미분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앞에서 설명한 거를 이제 제너럴하게 요약해 놓은 거고 뭐 스페셜 따로 추가된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요 노테이션들을 염두에 두고 노테이션 중에 특히 요 델타 A, 델타 Z 뭐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이제 CNN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CNN에서의 학습인데 요 그림을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되는 과정을 보면 X가 있고 그냥 인풋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치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을 하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하고 풀링을 뭐 하든지 말든지죠. 했다고 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4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있듯이 포워드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X에서 컨볼루션 하고 시그모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고 그다음에 풀링 하든지 말든지 하고 거꾸로 내려올 때는 이 역방향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아까 처음에 내가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이 화살표에 대한 의미였어요. 올라갈 때는 특정 X는 X 기준으로 연결된 것을 보자면 그 다음 층에 있는 이런 중에 이게 이제 로컬 영역이었고 로컬 영역이라고 디파인 된 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연결이 돼 있죠. 거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에 연결되어 있는 거꾸로 얘가 로컬리 보는 건데 얘가 사용되는 것은 요 유론들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여기는 얘가 안 들어가요. 그 사이즈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인풋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결된 다음 층의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렇게 쓰여요, 값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에러 계산하고 이제 백프로페이트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얘 기준에서 여기에 떨어진 에러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거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얘 기준으로는 이렇게 붙었지만 얘 기준으로는 이렇게 붙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층에 있는 레이어들의 뉴런은 그 필터에서 디파인된 것만큼 이렇게 붙으니까. 그래서 웨이트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화살표들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커넥티비티가 보여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몇 개 있나 셌을 때 용어로서는 커넥티비티는 이렇게 다 보이지만 웨이트들은 얘하고 다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것들이 각각 업데이트가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적절하게 자기 레인지 안에서. 이해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게 핵심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에서 어떻게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요게 X 인풋,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이 Y라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계산된 게 Y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알듯이 Y는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어요. 즉 여기서 계산된 거에 취합된 거가 여기에.
그리고 W의 크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윈도우 개념으로 그 로컬리티를 그 정해주는 파라미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이즈로 필터가 이만큼 사이즈다. 아까 우리가 예제 그림 한참 앞에서 이미지 갖고 봤던 것은 2차원 필터를 봤는데 여기서 1차원을 가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1차원으로 내가 3개 본다. 이 예제에서는 지금 요만큼이니까 사이즈가 3개다. 그러니까 2차원 이미지가 필터가 이렇게 넘어갔던 것이 1차원에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죠? 아까 맨 앞에 그림. 이거 1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요거네. 3개씩 있죠? 이렇게 넘어간다.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W는 X하고 W의 이 컨볼루션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고 전체 Y에 대한 값이 모아 벡터 형태로 표시된 걸 Y라고 하자라는 얘기고 특정 n번째 Y 값은 이거 계산하는 거 n번째고 그거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들여다보면 컨볼루션이니까 이렇게 된다. W가 커질 때 X는 n부터 시작해서 역시 커져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컨볼루션으로 한 거 아니고 그냥 다 프로덕트 한 거예요. 둘 다 인덱스가 커지는 식으로. 여기서 그림에는 X쪽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Y를 보면은 Y가 위쪽에 인덱스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 X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구나. xn-1, n-2, xn 플러스 1. 지금 Y의 n번째, Y n번째 이거 구하려면은 결국 컨볼루션이 이거 가지고 일어나죠. 기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W에 1, 2, 3. W는 빨간색이 1, 초록색이 2, 파란색이 3이에요. 그래서 그거 각각 곱하기 X, 거기 달라붙어 있는 X들. 요거 예제에서는 W1 곱하기 XN, W2 곱하기 XN 더하기 1, W3 곱하기 XN 더하기 2. 그 요거죠. 그죠? Y예요. 그래서 그 Y의 n-i 더하기 1번째를 x의 n번째로 한번 미분해 보고 싶다. 이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요 식에 의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wi를 y의 n-i 더하기 1을 x의 n으로 미분을 하면 wi가 나온다. 지금 요 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요. wi가 나와서 결국 요걸로 미분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xn으로 지금 이거 한 건데 그게 y의 n-i 더하기 1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보면 y의 n-i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게 좀 예를 들어 i가 1이다. 쉽게 1이면 y는 n이죠. 예. 그거를 x의 n으로 미분을 하면 이 웨이트가 나와야 되죠. 그게 w1이죠. 그죠? 그 다음에 yn을 wi로 미분한다. yn이고 wi, 예를 들어 w1로 했다. 그러면 x의 n이 여기서 나오는데 i가 1이면 그냥 n이고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했다. w2 가지고 했다 그러면 여기 xn 더하기 1입니다. 여기 2 가지고 하면 i가 2니까 n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래서 컨볼루션 한 게 지금 이 인덱스를 맞춰주면 이 편미분 값을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 계산하려고 좀 한 거예요. 요거 식은 이해했죠? i는 이제 유효한 레인지만큼 봐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노테이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앞에서 일반적인 케이스 CNN이 아닌 XN에 이건 델타 N에 이거는 X였나? 잘 안 보이는데 이건 X입니다. 지금 요거. 아까 노테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요거죠. 그 전체 에러 펑션을 xn으로 미분하는 것을 우리가 델타로 표시를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풀어서 이제 써야 되는 건 이제 체인 룰은 y하고 x는 y를 거쳐서 j로 간다. 이게 x였고 이게 y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쓰면 이제 아까 앞에서 계산해 놓은 거 xn을 yn-i 더하기 1 요거는 wi였고 wi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i가 1부터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 보면서 그 거기 들어가 있는 y로 미분을 해줘야 된다. 지금 x 특정 xn에 대한 거의 그레디언트 지금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달라붙어 있는 이것들 y들 요거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i는 1부터 그거의 크기까지 하면서 요 인덱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인덱스가 작아지니까 n-1, n-2 되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 요거는 y를 거쳐가니까 풀어 쓰고 인덱스 인덱스 맞추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덱스 맞춰주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계산해서 wi가 나왔었고 요거는 우리가 이미 디파인한 용어죠. 오젝티브 펑션을 y로 미분한 거를 델타 y로 표시하기로 했고 요건 몇 번째라는 인덱스니까 델타의 y로 표시를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i를 떼버리고 이게 결국 컨볼루션이니까 컨볼루션으로 쓰면 되고 이 플립이란 얘기는 이 자체만 보자면 i가 1에서 시작하면서 그 델타 텀에 해당하는 건 1부터 커질 때 얘는 처음에 커타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W는 작았다가 커지죠. 컨볼루션의 관계가 그죠? 컨볼루션은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그 커뮤터티비티가 만든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인덱스를 올리고 내리는 걸 뒤집어줘도 돼요. 이쪽에서 줄이고 이쪽에서 키우는 걸 이쪽에서 키우고 이쪽에서 줄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상 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델타 y에서는 그냥 커지고 얘를 작아지는 쪽으로 작아지는 의미가 지금 w를 플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커지던 게 그거랑 같다가 되고 결과가 결국 컨볼루션의 성질에 의해서 그거 계산한 거 n번째가 이거고 이 인덱스 빼버리면 전체 벡터 자체가 된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게 x에 대한 그 요 그레디언트가 돼요. x는 지금 이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이고 그리고 w에 대해서 미분하면 w는 지금 x, y 쌍일 때 요거를 연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y를 타고 건너가니까 에러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y를 타고 넘어가는 체인룰로 풀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고 그래서 노테이션 정의에 의해서 요거 대신 요걸 쓰고 이거 미분한 게 요게 나와요. 아까 앞에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컨볼루션이다. 이거는 인덱스가 이대로 들어가면 돼서 플립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델타의 x는 델타의 y의 w의 플립이고 그 다음에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x에다가 델타의 y 여기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풀링에 대한 건데 풀링 여기 오히려 여기 시기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데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여기는 훨씬 편합니다. 풀링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여기는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에버리지하고 맥스가 있었죠. 맥스는 이 중에 큰 거 올라간 거고 에버리지는 이거 해가지고 합쳐서 올라간 거죠. 에러가 와서 백프로퍼게이트 될 때는 맥스일 때는 편하죠. 맥스일 때 아까 올라간 것 중에서 제일 커서 선택된 애들로만 가면 돼요. 전체를 그레디언트 양이 글로 다 흘러가면 돼요. 에버리지 민은 실제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설명 안 했지만 요거예요.
각각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져서 가야 돼요. 이 여기서 그레디언트 양이 m이다 그러면 m분의 1로 나눠져야 돼요. 이게 m개라 그러면 아니 뭐 그레디언트에 뭐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만큼 흘러가면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렵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하는 게 다운샘플링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게 업샘플링이다. 그 노테이션을 써서 나름 설명했는데 이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립은 해봤자 우리가 아는 펑션이 뻔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종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순서 세트 1번, 2번, 3번대로 계속 반복하면 CNN에서의 백프로포게이션 학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델타의 컨브를 구한다. 여기서 지금 컨볼루션 시그모이드 풀링인데 에러가 넘어오면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아까 풀링 적용을 하면 되고 시그모이드 적용을 해서 요거 구해주는 게 핵심이죠. 이거는 쉽게 하니까. 그래서 아까 풀링을 해서 업샘플링을 해서 나온 게 풀링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역시 시그모이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델타의 칸브가는 사실 그거 한 거 값이 요 델타의 칸브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건 델타의 x에 해당하는 거죠. 델타 x는 아까 이미 구해놓은 거 우리가 이거 델타 y에다가 플립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w에 대한 웨이트 바꿔주는 건 역시 그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한 게 있죠. 그거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 값들을 구해서 말 그대로 플러그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개괄적인 흐름이에요. CNN에서의 학습이.